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설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 설계를 지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 진행 속도의 하나의 뭐랄까요?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고 또 초기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 부전자전TV의 정준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홍제동 지역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또 시세 차이, 마지막에 주의사항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설명드릴 지역은 요즘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죠. 모아타운, 그리고 또 재개발, 신속통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별로 이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 받게 조금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중량구 면목동입니다. 자, 면목동 자체가 지금 주거 지역 자체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라든가 노후된 주거 단지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조그만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요즘 많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 모아타운에서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모아타운도 두 군데가 이 면목동에 집중이 됐는데요. 중량구 전체가 4군데, 그 중에 2군데가 이 면목동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목동 자체가 지금 아직도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좀 반증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목동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요. 서울 동북권 생활정에 동북 생활권에 지정된 곳이고요. 그 중에 이제 중량구에 위치한 면목동입니다. 자, 중량구 세 지역으로 또 나눠지는데요. 신내 망우 지역과 중화 묵동 지역 그리고 면목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서 면목 지역 생활권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생활권들을 좀 자세하게 보면 면목동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저층 주거 형태,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 형태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좌측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우측으로는 망우산이라든가 용마산 이렇게 지금 산으로 이어진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녹지 공간, 수변 공간과 녹지 공간들이 아주 잘 형성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운데에 면목동 가운데 중심 지역으로 7호선 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 편의성은 양쪽 어느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기 편리한 그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 면목역 옆으로 이렇게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또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아타운이 지정된 가운데 지역에 신속통합이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쭉 이어서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 같이 형성이 되는 지금 면목역 우측 지역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지금 지정이 됐고요. 또 여기 지금 망우동, 망우 3동까지 이어지는 이쪽 망우 3동 지역에 또 모아타운이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면목역 오른쪽 우측편으로 개발 계획들이 지금 착실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도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조금 키워보면 지금 이쪽 망우동 지역에 개발 계획들이 너무 많습니다. 면목동과 망우동 이쪽 옆쪽으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모아타운과 또 신속통합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된 망우동 신속통합 모아타운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 있고 또 망우 3동 지역에 또 진행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봉터미널에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곳이 또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중화 1동에 여기도 모아타운이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지도에서 언뜻 만들어 놓은 가로주택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만 봐도 이렇게 지금 빽빽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이 왼쪽 지역에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걸 또 위아래로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가정역 옆에 밑에 쪽으로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또 지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명목역, 사가정역, 그리고 상봉역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봉역 터미널 쪽에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생활 편의 시설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명목역 일대, 상봉역 일대, 그리고 사가정역 일대까지 대단지의 개발 계획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주거 환경이 좋아지겠죠. 거기에 또 이 생활 편의 시설도 같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들이 조금 잘라지는 각각의 개발 계획이지만 하나의 대단지 개발 계획에 하나의 뭐랄까요, 그런 이득, 그런 부분의 특징 등을 같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 교통지역이 교통 편의성이 지금 7호선 라인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청량리역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명목역을 지나가서 이어지는 이 십자가 형태로 이어지는 면목선이 경전철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면목동 자체가 지금 십자가 형태로 모든 교통들이 한꺼번에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상봉역 쪽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GTX 노선이 생깁니다. 이 GTX 노선이 생김으로써 앞으로의 또 교통 편의성은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됨과 동시에 이 생활 편의시설들 또 주거 환경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고 또 교통 편의시설, 교통 개발들도 같이 잡혀 있는데 이런 모아타운이 요즘 각광을 받다 보니까 너도 나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 모아타운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보실까요? 모아타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은 이 빠른 진행 속도입니다. 빠른 진행 속도. 사업 속도가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12년에서 한 14년 정도의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뭐 신속통합,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 같은 것도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도 뭐 7년에서 8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년에서 4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인기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된다. 용도 지역이 상향되면 당연히 좋겠죠. 사업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설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 설계를 지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업 진행 속도의 하나의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고 또 초기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계 비용이라든가 여러 비용들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층수 및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와 용적률이 완화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다 층수와 용적률까지도 같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업 진행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 사업의 사업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통합시설 및 허용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아타운의 취지는 뭐냐면 조금만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 군데로 묶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전체의 밑에 하부 공간 같은 경우를 하나의 큰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주차 공간처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반 시설도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제공을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아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단점 부분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단점 부분을 한번 또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축 빌라가 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라고 얘기해놨는데요. 신축 빌라가 난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번에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추진을 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유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신고를 한 신축에 대해서는 조합원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놓고 이 공사를 진행하려는 여러 가지 신축 주택들이 난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행하는 모아주택 같은 경우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신축 빌라를 계속 추가로 아직 짓지도 않는 신축 빌라를 미리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착공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신축 빌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 모아주택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치구역으로 빠지면서 개발이 진행이 안 되다든가 아니면 반쪽짜리 진행이 된다든가라는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단히 모아타운이 되지 않고 조그만 노아타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다 보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부담금이 상승한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러 명이 나눠서 가지는 짐하고 몇 명이 안 되는 나눠서 가지는 짐하고는 분명히 추가 분담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 세입자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분명히 세입자들이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세입자분들한테 이주 비용이라든가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모아타운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분들한테 개발을 하겠다고 나가달라고 했을 때 세입자분들이 아마 쉽게 수긍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이주 비용을 달라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을 해달라든가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주 비용이나 손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마 버티시겠죠. 버티게 되면 사업은 자동적으로 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좀 사업이 늦어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 역시 이렇게 지금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중단 시 구제 대책이 미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서울시에서 처음 진행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다 보니까 아직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진행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책 방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좀 위험 부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지금 마지막 항에 장점 부분에 주차장 통합시설 허용 및 기반시설 조성이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단위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그 묶어진 그룹이 잘 진행이 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그 그룹 자체 내에서 사업 진행 속도가 유달리 떨어지는 단체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던 곳에서 갑자기 사업 진행이 무산되는 분명히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체로 주차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하고 커뮤니티 시설 같이 사용하기로 처음엔 계획을 잡았으나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그 부분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걸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또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아타운이 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리산정 기준을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요즘 한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투자하려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면목동 모아타운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면목동 자체는 지금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 그리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사업 민간 개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역 선택을 잘못하거나 잠깐이라도 좀 실수를 하시게 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에 위배돼서
할까요? 현금 청산의 대상자가 된다 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지만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 예외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이 두 번째 기준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모아타운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금 6월 말에 지정되다 보니까 6월 23일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외 사항이 있다 그랬죠.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득한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을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건축 허가를 다 받은 상황에서 신축 주택을 짓고 있으면 지금 짓고 있겠죠. 짓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신축 주택에 입주하시는 계약하시는 그 분들도 전부 다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예외 사항입니다. 단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권리산정 일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등기를 이전을 받으셔야 돼요. 명의 이전을 등기 이전을 받으신 그런 부분에 항해서만 이 분양 대상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예외 사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신축에 한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축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매수하셔도 된다. 매수하시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매수하셔야 되겠죠. 그 전에 매수하셔라 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산정 기준을 지역 따라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틀리니까 꼭 명심하셔서 정확하게 지역을 파악하시고 모아타운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시고 투자하셔라. 자, 두 번째 권리산정 기준일에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예외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라.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주의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면목동 지역 모아타운 그리고 또 면목동 지역뿐만 아니죠. 전반적인 서울 지역의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주의사항이라든가 모아타운의 장단점 그리고 또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이 한 번에 다 이해가 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구별이 처음에 되지 않으실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들을 좀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큰 손해를 이어질 수 있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 그리고 또 다른 뭐 투자나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 여러 가지 부동산 또 요즘 정책들도 많이 바뀌죠. 그런 데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십시오.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해드리고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또 아니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또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